안녕하십니까. 충남 계룡시에 살고 있는 도곡 오예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정미생 이민 정미무신시에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천간에 합이 있는 걸 오합이라고 그러죠. 5개 합이 있어요. 갑기, 을경, 병신, 무계, 정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5개 합을 오합이라고 합니다. 5개 합이 있다고 그래서 오합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육신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런 말이 있죠. 사주를 보는 것은 관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운을 보는 것은 관의 동태를 보는 것이다. 뭐 관이 없으면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관을 만나러 가는 형태가 또 있습니다. 또 제극인의 형태로 관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합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을 어떻게 만나서 살아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관이 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세가 좀 이렇게 좀 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지금은 좀 편안한 자세로 있는 이유는 수원에 제자가 4분이 계신데 상담하시는 분이 항상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불편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등받이를 보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빌어서 제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편합니다. 이게 등허리도 아프지 않고 너무 편하고 좋네요.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혹시 동영상 보시면 저 잘 쓰고 있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 할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생의 좌표를 제시해주는 상담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정인격으로 근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근데 하여튼 사주는 근이 있으면 무엇이 세지냐면 식상이 세집니다. 그 힘이 일간이 식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관을 견관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상관생계로 살아갈 공산이 큰데 이 사주는 이게 천간에 이제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의 형태를 우선 봐야 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해야지 먹고 산다는 거지. 그런 걸 이제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보 때는 이게 이제 원령의 힘을 얻었으니까 이게 이제 등령했다. 득지야, 뭐 득세야 해갖고 득지득세 있죠. 그래갖고 신강한 것인지 신약한 건지 이런 공부를 합니다. 한 몇 년 하냐면 독학할 때 아니면 초보자끼리 모일 때까지는 계속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주가 용신 잡아서 안 맞네. 저녁 때 되면 또 바꿉니다. 안 맞아요. 그런 세월이 누구나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정도 하는 분 계시고 그 벽을 넘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신강신약을 잡는 용신법이라는 건 참 많습니다. 일간에도 휘용신이라는 게 있고 사령용신도 있고 격국용신도 있고 99% 지금 명리들 하는 여기 신강하면 토가 의신 설계해야 되니까 토금이 용신 의신으로 쓰는 경우 있고, 신약하면 무기 용신이네 화는 의신이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도 안 맞고 저리 바꿔도 안 맞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부정하고, 근데 또 몇 년 접어놨다가 또 뭐하냐면 딴 사람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이 8명씩 있습니다. 고수 되기까지는 한 8명 정도 거쳐야 고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관이 비견과 합한 것이냐 비견이 관과 합한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일단 그 기준은 뭐냐면 정인격은 편인격은 비견이 정관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형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관에게 이게 합을 해야 되니까 오도 따오기도 해야 되고
계약을 따와야 됩니다. 허가를 맡아와야 되는 것은 이제 이게 비견이 정관하고 합한 거예요. 근데 같은 업종, 동종 업계, 뭐 조합 결성을 해서 뭐 협동체 구성을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육신적으로 통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성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한다. 천간에 관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권리 대행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화는 뭐냐면 전기전자에서 정밀하다라는 거죠. 정밀하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태양광 하는 사주예요. 태양광. 한전에다가 전기 공급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오행으로 보면 1월 달에 나무가 커야 돼. 3대원이 병하면 아직 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시의 무토는 뭐냐면 해를 가린다. 연에 있으면 뭐 이렇게 먼데 저처럼 저기 쳐다보면 계룡산이 있다. 일간을 가르면 내가 시절을 가리게 됩니다. 바보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토일간들은 거기 조합 조건을 봐야 돼. 개수도 있고 병화도 있고 경금이나 간목이나 뭐 이런 거 조합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1월달은 무토가 있으면 해가 너무 토가 너무 높다라는 것은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골 한적한 데 가라, 시골에 살아라, 도시면 변두리 살아라. 뭐 당신 집은 시골이요? 뭐 산을 깎아서 하죠. 보통 태양광 그런 것을 깎아서 하고 변두리로 가라. 오행으로 보면 뭐예요? 개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안 크죠. 나무가 안 크는데 그러면 이건 산업적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안 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2022야 기술 배워야죠. 1월달 자축 인묘 해가지고 춘분까지는 무토가 있으면 기술 2022학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문 이거 백날 배워봐야 못 써요. 1월달은 개수가 없으면 학교에서 배운 전공 못 쓰고 밖에 가서 또 배워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닌 사람 없어요. 제가 쭉 봤는데 없더라고. 하여튼 1월달 무토 얘기하는 거예요. 오행적으로 말하는 거고, 뭐 이렇게 뭐 자월의 무토, 뭐 신월 무토, 술월 무토, 해월 무토, 사월 무토 다 다릅니다. 하여튼 1월 무토라 변두리, 물을 못 먹게 한다. 그리고 뭐 태양이 없잖아요. 나무가 안 크니까 기술 배워 2022학 가 막 이런 소리 하고, 관하고 합됐네. 그 협의체 구성해서 동종업계 모여서 해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잘 되겠어요. 그러죠. 잘 되겠어요. 그러죠. 잘 되죠. 이런 공공기관 하나 끼고 하면 잘 되는 거죠. 천간, 관이나 살, 편관 얘기하는 거죠. 합은 공공적이다라는 거고, 지지합은 영업하시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실무자요. 실무자구만. 영업해야지. 이게 지지 뭐 관살 합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양광을 합니다. 한전과 납품거래 하면서 또 물어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버섯 농사 뭐 이렇게 해도 되냐.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하려면은 이렇게 햇빛이 이게 이제 보통 요즘은 하우스다 많이 하는데 검은 비닐 차광막 씌우죠. 햇빛이 이제 이렇게 7, 80% 어둡게 선글라스 껴준다는 의미죠. 선글라스 껴주고 물도 좀 주고 그러다 보고 가서 나무통 막 왕치를 때려가지고 놀래키면 잘 이제 종균이 활착이 잘 되고 그럽니다. 버섯을 이제 군대 제자하고 제가 잠깐 시간 나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가 참나무로 이제 표고버섯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그 버섯 따가면서 돈도 좀 버시니까 항상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표고도 하고 느타리도 하고 해봤는데 어머니는 그게 이제 돈 버는 재미가 있나 봐요. 보통 이렇게 참나무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갈참나무, 굴참나무, 절참나무, 상수리나무, 도토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구멍 뚫어 가지고 버섯 종견 넣고 스티로폼 막으면 한 2년 지나면 거기에 버섯이 표고버섯이 막 나와요. 그거 따다가 어머니가 이제 시장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광천에 가서 한번 파시더니 거기 광천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직접 가지러 오시더라고. 다른 집 주지 말고 나만 주시오 해가지고 엄마가 조금 권력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아유 뭐 한 근에 뭐 8,000원에는 못 판다 뭐 그래갖고 15,000원 뭐 12,000원 할 때도 있었어요. 버섯 오르고 이제 옆집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버섯이 좋거든. 나무에서 느타리가 크면 향기도 좋고 버섯도 쫄깃쫄깃합니다. 이게 요즘은 볏집에서 많이 하는데 나오게 하는데 톱밥이나 볏집에서 하는데 나무에서 나오면 참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는 이렇게 나무 토막을 한 10에서 15cm 잘라가지고 종균을 막 넣어놓고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동네 6층 작은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밭에 가보라고 막 난리 났다고 버섯. 그래갖고 뭔 난리가 났나 하고 가봤더니 버섯이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소뚜껑만 한 거예요. 사람 머리 3배 많더라고. 비닐루가 터질라고 이렇게 낮게 두둑 이렇게 씌워놨는데 그래갖고 그거 따가지고 동네에 나눠주고 잘들 먹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하루 2-3일마다 물 주면 딱 따다가 이게 참 향기도 좋고 옛날 생각나요. 버섯 요리하면 진짜 소고기처럼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이분도 그걸 물어봤긴 했는데 생명체가 키우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신사의 원령은 보통 2가지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임함, 소실살이라고 없잖아요. 정임함 뭐 이런 것도 없고 2가지 일을 하기도 힘들고 하던 거나 하고 모여서 이제 누구 시키는 건 괜찮은데 직접 자기가 나서 가지고 하다 보면 뭐 2가지가 다 안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남을 시켜서 해라. 키우는 사주는 아니다. 기술자 사주죠. 기술. 이 노래 무토 2022학 기술 배워라. 그런 거죠. 배운 전공 잘 못 쓰니까 사회 나가면 또 배운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관은 비견과 합한 것이냐 비견이 관과 합한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인격이기 때문에 비견이 관과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협동체, 조합, 뭐 결정해서 동종 업계끼리 모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합충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지는 모릅니다. 제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공부할 우려도 있으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고 강의가 좋으면 계속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